안녕하십니까. 이특수 수학 강사 최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학 혹시 모평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 아가들 좀 잘 봤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우리 아가들 보면 제가 좀 과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14번까지는 어머님들 고쟁이 아세요? 내신 때 했던 거. 그게 이제 1, 2, 3 스텝 있죠. 그 3 스텝 빼고 1, 2 스텝 정도의 문제들이었어요. 그 14번까지가. 그러니까 그거 앞에서 이렇게 틀린 친구들은 그 정도의 문제들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는 올라와서 제 수업에 대해서는 소개를 거의 안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모평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수학 문제를 갖고 올라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세요. 아이들한테. 제가 중간에 수학 설명을 조금 할 거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애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그 영상 부분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너가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완하려면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된다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자료에 수학 문제 조금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봤던 거. 그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거를 짧게 썼는데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시고 직접 좀 몇 개 안 되니까 이걸 틀렸다면 이런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점수대별로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올리려면 넌 이걸 해야 된다를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거고 우리 애들이 들어야 지가 공부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감이 안 와요. 애들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여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온라인에서 수학 강사를 하고 있고요. 대치동에서는 10년 넘게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하고 있고 이제 재종은 기숙도 출강하고요. 강남 하이퍼 의대관이라고 해서 의대 가고 싶다 해서 막 다시 공부할래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있죠.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여자 강사예요. 재종 출신들 중에. 그래서 아무래도 애들을 잘 좀 휘어잡고 가르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남자애들도 좀 무서워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애들이 보통 저를 친내대라고 부르는데 수업 때는 제가 설명회 때도 잘 웃지 않아요. 막 전달을 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얘들 막 어떻게든 보내야겠어. 막 전달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을 제가 다 받아요. 제가 다 받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옆에서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니까 이 겉과 속이 좀 다른 여자라고 친내대라고 소문이 좀 나 있습니다. 네. 네, 하셔도 돼, 괜찮습니다. 녹화하셔도 되고요.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들 대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애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그 대상으로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PPT를 좀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급 컷이 좀 조절이 됐을 거고요. 이거는 그날 모평 보자마자 제가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등급 컷이 조금 안 맞습니다. 이거는 3, 4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외가, 그 다음에 대성, 이투스 들어가 보시면 되고 올해가 조금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대충 이제 한 며칠 지나면 등급 컷이 엇비슷해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도 엇비슷해지지가 않아요. 차이가 좀 많이 났고요. 첫날은 차이가 엄청 컸어요. 메가랑 이투스랑 한 6점, 7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거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고 백분위는 요거는 거기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이거는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됐다. 그래서 한 87점, 84점 정도, 84에서 87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원점수는. 왜냐하면 모의평가 점수에는 원점수는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점수는 거의 다 추정입니다. 나오는 것들은.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총평 먼저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일단은 6월 기조와 유사하다는데 올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올해 특징이 뭐냐면 너무 기출이랑 똑같아요. 6월에도 한번 들어보셨죠? 9월은 더 똑같아요. 어느 정도로 똑같았냐면 21번 정답률이 아주 안 좋았어요. 22번보다 이제 21번이 애들이 조금 더 어렵게 체감을 했는데 21번을 푼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작년 9월이랑 똑같은데 그렇게 풀어볼까 하고 풀었어요. 그래서 맞췄어요. 그 정도로 똑같아요. 애들은 보통 유사라는 걸 못 느껴요. 수특에서 유사가 똑같이 누가 봐도 이건 똑같아. 그림이 똑같아. 그렇게 3-4개를 출제해댈 애들은 모르거든요. 몰라요. 다 자기를 풀었는데 몰라. 근데 기출은 여러 번 풀었잖아요. 게다가 작년 거잖아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와 똑같다.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 해서 맞췄어요. 그만큼 똑같이 내고 있어요. 그럼 6월, 9월을 출제하는 출제대들이 이게 교수님들이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좀 본다면 대부분 6월, 9월과 수능은 좀 별개로 가는 느낌들이 항상 있었는데 올해는 너무 비슷하다. 6월도 그랬고 난이도도 낮췄고 9월도 그랬고 그리고 또한 6월, 9월이 작년과도 비슷하고 6월, 9월도 비슷해요. 그렇다는 건 수능까지 조금은 같이 가져갈 경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수 있다. 다만 요거는 꼭 한번 전달해 주세요. 애들이 기출을 최근 3개년, 5개년을 많이 풉니다. 근데 요즘의 스타일들이 3개년, 5개년은 거의 대부분 풀었을 거예요. 근데 2017년에서 19년이 있어요. 이때가 가형, 나형 시절이어서 이과 애들이 기하도 하고 미적도 하는 시기였어요. 그때랑 문제 스타일이 약간 비슷해져요. 그래서 기출이 아직 그때를 안 풀었다. 그러면 꼭 한번 정돈하고 가라. 그때까지 기출 정도는 좀 해라. 라고 한번 꼭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킬러를 너그럽게 준 킬러를 강하게라고 했는데 솔직히 애들이 맨날 그래요. 선생님 총평 찍을 때 제발 쉽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총평 찍을 때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4번까지 고쟁이 수준이라는 건 15번이 객관식 마지막이에요. 14번까지 고쟁이 수준이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고쟁이가 2학년 때 풀죠. 좀 빠른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풀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장점은 이제 그 정도 해내면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몇 개씩 더 맞는 건 가능하다. 전부 다 너그럽게 출제는 했어요. 근데 올해의 특징은 뭐냐면 준 킬러도 강하지 않아요. 거의 다 너그럽게 냈는데 그 15번, 그 22번, 28번 요 정도 문제를 빡빡빡 어렵게 주고 야 거기서 틀렸으니 등급컷 갈라질 거야. 그냥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 3개 너무 몰빵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듯이 30번이라고 안 하고 28번이라고 했죠. 그게 9월의 특색이기도 했는데 여기 보면 요 말은 정답률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실제 정답률은 30번이 더 낮은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체감 정답률이에요. 30번의 정답률이 왜 더 낮냐면 애들이 안 풀어요. 미적분. 30번까지 안 가요. 왜냐면 2등급 애들은 28, 29, 30 안 보아야지 하는 번호대예요. 1등급들도 30번은 안 봐야지. 28, 30번 중에 30 버려야지 하는 번호예요. 왜냐면 30번을 버려도 96점 무조건 1등급이에요. 이과에서 96점이 1등급이 저게 없어요. 무조건 한 개 버려도 1등급이니까 30번을 보통 개킬러잖아요. 버리겠죠. 근데 이번에 9월에 어떻게 냈냐면 이걸 모르면 미적분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그렇게 냈어요. 28번을 정말 어렵게 냈어요. 근데 30번을 27번과 28번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이것도 애들한테 꼭 말해주세요. 30번의 난이도는 무조건 조절이 될 것이다. 이럴 수 없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30번이 쉬웠으니까 그럼 나는 30번부터 풀 거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실패한 난이도는 보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0번은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정이 될 것이다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거 보고 30번 정답률이 높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거는 체감이에요. 애들이 현장에서 체감했을 때 28번에 몰빵하고 있다. 근데 28번은 제가 계속 그랬는데 올해 무조건 계속 어렵게 내고 있어요. 28, 29 중에 무조건 28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1등급이 목표야. 나 2개 버릴 거야. 그러면 28, 30을 버리는 게 맞는데 29는 풀고 28은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28이 무조건 어려워요. 올해는 30번보다 28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10번 때 문제의 수특, 완성, 연계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나라에서 계속 말은 해줍니다. 50%의 연계성을 두겠다. 근데 그거는 뭐 50%는요 어머니 왜 50%냐면 1번부터 앞번호 때 문제들 있죠.
시중에 있는 어느 문제집을 뒤져봐도 다 연계예요. 이거 뭘 뒤져도 연계야. 연계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너무 똑같아. 내가 만약에 수학을 아예 까먹었어요. 근데도 나 미적분을 안 했어. 나 확통을 했어. 근데도 이거 똑같네? 라는 정도예요. 그거를 좀 아예 앞번호가 아니라 한 13번 때, 12번 때, 14번 때 요 정도에서 비슷하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수특하고 수화는 막판에 안 부담스럽거든요.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춰봐라. 그게 70일 동안에 할 일이에요. 수특, 수완 뒤져보고 기출 3개년 플러스 알파에서 17년에서 19년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지가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 그거는 꼭 정돈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막힘없이 14번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6월, 9월에 총 합쳐서 이런 기조를 갖고 있다. 이거고요. 이거는 애들 꼭 이제부터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는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말할 때 하는 거예요. 수능은 조금 너무 단정 짓지 말아야 됩니다. 6월과 9월에 여태까지 22번은 수투였어요. 22번이 공통의 마지막입니다. 킬러. 근데 그거는 무조건 수투였어요. 올해 바뀌었어요. 6월에 갑자기 수원이 출제가 됐습니다. 지수로그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내신을 어려운 학교도 아니고 잘 겪었고 나는 고쟁이도 잘 풀었고 기출 정도 잘 풀어봤다. 뭐 사설 모의고사 안 풀어봤어. 그런 애들이면 맞출 수 있는 정도 난이도예요. 제 기준 아니에요. 학생들이 봤을 때. 근데 애들이 그 정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보다 많이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이래 보여도 10 몇 년 차거든요. 제 공부를 점점 안 하기는 하는데 올해가 좀 유독 심하기는 해요, 어머니.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맞출 수 있는 난이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전을 잘 공부해서 해보라고 해주시고요. 지수로 함수가 6월에도 나왔는데 9월에도 나왔어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수능도 나오겠지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단정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수로그 나오겠지? 이거는 출제자의 성향이에요. 성향.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냅니다. 여태까지 왜 수투가 많이 나왔냐면 제가 지금 저의 생각이에요. 내피셜인데 우리 교수님도 그랬고 그 기출문제 중에 엄청 어려웠던 게 있어요. 30번 문제로. 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너무 궁금해서 막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쭉 스크롤을 내리다가 특정한 교수님 이름이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분 이름을 딱 보고 Y대 교수님인데 딱 보고 그럴 만도 하겠다 라는 느낌이 왔어요. 즉 문제의 출제는 개인 교수의 성향이 너무 많이 커요.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해석학, 대수학은 거의 다 수투예요. 아이들이 극한 이런 거 배우는 게 깊게 배우는 게 해석학이거든요. 그거가 주되게 배워요. 많은 대학에서. 교수님들도 많이 전공을 하셨고 수투가 그래서 많이 집중돼서 나옵니다. 근데 수원이 올해 나왔죠. 제 생각은 수원이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지수로그를 벌써 2번이나 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예요. 그래서 공부는 그냥 하되 지수로그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좀 맹목적인 게 있어서 막 지수로그 집중할 거거든요. 그냥 6월 9월에 나왔다. 요 정도의 난이도를 가져갈 것 같다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왜 제가 수원을 강조하냐면 애들이 생각보다 수원 공부를 안 해요. 여태까지 경험치상 수투를 많이 냈거든요. 수투는 심화까지 막 잘 공부하는데 수원은 공부량으로 비교하면 수투가 70이면 수원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원 공부량을 좀 비등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 정도를 언지해 주세요. 나온다 만다는 교수 재량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여태까지 너무 쉬웠어요. 올해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6월 때 확통 난이도가 높았죠. 등급컷이 높았죠. 점수가 9월에 훅 떨어졌죠. 왜? 28, 30번을 28, 30번 그럴싸하게 그답게 냈어요. 그러니까 그 2개 조절하니까 등급컷이 툭 떨어져요. 게다가 조금 더 공통해서 6월에 비슷하게는 냈지만 조금 난이도 올리니까 툭 떨어졌어요. 확통하는 친구들은 여태까지 봤던 올해 봤던 모든 확통 모의고사는 버리고 이 정도 난이도를 맞추라고 해주세요. 90 몇 점 너무 높아요. 그러면 요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9월 난이도 정도로 공부를 해라. 그거보다 더 높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미적분
미적분은 30번은 무조건 난이도 조절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합니다. 이렇게 쉬우면 안 돼요. 그런 적도 없었어요. 정말 많이 쉬웠어요.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 30번은 안 보고 버렸거든요. 딱 하고 나서 아이씨 풀걸 이랬어요.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능 때 그럼 난 30번부터 풀어야겠다. 그 말 했죠.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은 맹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 나 거의 다 맞고 한 개 뭐 2개 틀려. 뭐 그러면 뭐 그 28, 30번 중에 풀어낼 거니까 28번보다는 30번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난 한 3개, 4개, 5개 틀리고 있어. 그런 친구들 이번 30번 쉬었으니까 그럼 난 미적분 27번까지 풀고 30번 도전해볼래?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맹목적이니까 꼭 말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수업까지 엄청 소리 질러서 강조했어요. 그러지 마. 이건 조절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해주시고요. 기출 연계성이 올해 조금 유독 높았어요. 그 눈에 보일 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 경향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까지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까 제가 쭉 했던 거예요. 자, 시험 스타일이 과거 기출 문제를 재해석했다. 아이한테 이거는 말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엄마 나는 모르겠어 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써주세요. 올해 21번이에요. 올해 9월 21번. 작년 9월 21번. 네가 비교해봐. 라고 해주시면 돼요. 올해 9월 21번, 작년 9월 21번. 비교해봐. 똑같을 거예요. 애가 에? 할 거예요. 어머니가 한번 물어보세요. 똑같아? 그러면 엄마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그럴 거예요. 수학을 몰라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등급컷이 이 정도로 조절이 됐으면 그 경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읽어보시라고 제가 쭉 써놨으니까 이것도 애들 꼭 보여주세요. 알겠죠? 제가 오늘은 애들한테 자료를 꼭 줬으면 좋겠어서 가져왔고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몇 가지만 조금 짚어드릴게요. 공부가 지금 2등급이다. 이번 점수가 한 2등급 나왔다. 한 3등급 나왔다 하는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문제 읽으면서 첫 번째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끝까지 다 짧은 것도 못 읽어요. 자, 얘네는 대부분 제가 빨간색 쳐놓은 거 있죠? 12번 문제죠. 엄청 쉬웠거든요. 고쟁이 투스택 기본 문제보다도 쉬웠어요. 근데 저거 틀린 친구들이 제가 7명을 발견해서 7명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틀렸어? A, B, A, C잖아요. 저걸 A, B, B, C로 봤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다시 풀더니 이렇게 쉬웠는데 이래요. 근데 저 정도도 못 읽어요. 그게 큰일이에요. 제가 올해 재종에서 초에 어떤 이렇게 질의응답 듣는 거 듣다가 야, 기니디 요즘에 합답형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저거 뭐야? 네가 출제진이야? 네가 어떻게 알아? 했는데 나왔죠. 그리고 빈칸 추론.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한 몇 년간, 4년간. 나왔죠. 제 내피셜인데 빈칸 추론이 나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가독성이 너무 낮아요. 빈칸 추론은 네 생각 따윈 필요 없어요. 그냥 풀이 과정을 전부 다 줘요. 그 풀이 과정대로 따라가면서 빈칸을 채우는 거거든요. 수학 문제 중에 길이가 가장 길어요. 한 10줄 읽어야 돼요. 그 10줄을 따라가면서 얘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생각을 흘러가야 돼요. 그거를 낸 이유는 저는 요즘 코로나 세대 지나고 왔죠. 발문이 안 좋아서인 거예요. 이거 틀린 애들 못 풀어서 틀린 애들 없어요. 진짜 쉽거든요. 왜 틀렸냐? 이걸 몰라서 못 풀면 5등급이에요. 2, 3등급이 이 문제를 틀렸다 물어보죠. 다 이상하게 풀었어요. 저걸 잘못 읽었어요. 저거를 못 읽어요. 그래서 속도 내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라. 영어를 틀렸다. 공부를 더 해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야, 너 12번 틀렸어. 큰일 났다. 너 수학 어떡하니? 아니에요. 제가 첨삭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유를 쓰라고 내요. 이거 틀렸네? 점수 보지 않아요. 애들 옆에다가 너가 이거 틀린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나한테 제출해. 그럼 저랑 조교진이 검토를 해요. 그리고 조교진이 첨삭을 달면서 너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가야겠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걸 제가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이래서 틀립니다. 자, 얘네도 안 읽어요. 그리고 이게 14번 문제인데 웬간한 기출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 문제는 삼각함수에서 이거였어요. 항상 공부하는 거예요. X축의 평행 직선이 나오면 주기성을 떠올린다. 길이의 관계비가 나오면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려고 해라. 삼각함수의 특징은 주기성하고 대칭성밖에 없다. 대칭성을 생각해라. P가 나오고 마이너스 P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대칭성일 것이다. 가 전부고요. 푸는데 딱 1분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틀렸다라고 하면 첫 번째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요. 개념 강좌 때 배웠던 거 발문을 읽는 연습을 좀 해라. 수학은 조건들의 나열이에요. 그러니까 스무고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이제부터 너네한테 뭐를 설명할 건데 뭔지 맞춰봐. 자, 이건 초원에 살고 있어. 그럼 초원을 생각해야 되죠. 이거랑 똑같아요. 자, 나는 너한테 3차 함수를 설명할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발문을 보고 조건을 보고 이 출제자가 말하는 함수가 뭔지를 유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조건들을 읽는 연습. 그래서 글을 읽는 연습이 진짜 수학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안 됐다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거를 본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틀렸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틀렸는지가 다르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문제 풀 때 발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고요. 다른 거 풀지 말고 기출을 재회독하세요. 거기다가 써주세요. 14번, 22번. 14번, 22번이 수업 문제인데요. 제가 왜 기출을 재회독하라고 하냐면 삼각함수나 지수로그 함수는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 조건이 많은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푸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는 푸는 게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좌표를 대입하거나 이런 게 전부여서 풀이 과정에 제한점이 많은 단원이에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풀이의 패턴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푸는 과정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기출에서 요구했던 풀이의 방향성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12번, 22번 틀렸다. 14번이죠. 14번, 22번 틀렸다는 건 딱 그 정도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괜히 극킬러, 엔제, 어려운 거 하기 전에 기출에서 요구하는 다시 풀지 말고 그들이 요구하는 풀이의 과정을 보라고 해주셔야 돼요. 풀이의 과정을 봐라. 이렇게 풀어나가는 패턴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공부하면 됩니다. 왜냐면 풀어나가는 패턴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얘가 22번이었고요. 요거까지 아이한테 연결해서 기출 다시 한번 네가 풀지 말고 풀이의 패턴을 봐라 라고 꼭 써주세요. 그래서 왜 지수로그 함수는 풀어나가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문제 13번이거든요. 이걸 틀렸다. 이 문제를 틀렸다. 계산 실수 말고요. 이 문제를 틀리는 포인트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거 꼭 들어주세요. 두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fx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가? 애들은 보통 함수가 저렇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함수가 나타내는 특징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요. 2차 함수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얘네를 딱 보고 2차 함수구나. 아, 대칭축이 뭐네? 근이 없구나. 를 판단한 친구는 내려가서 모든 실수에서 항상 저 값이 존재한다. 그럼 뭐를 보는 거냐면요. 존재한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나와요. 너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을 찾아내서 그걸 존재하게 만들어. 수학적 개념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발문 해석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존재하는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언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지? 언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 분모가 0일 때구나. 이거예요. 분모가 0일 때구나. 근데 분모에 F가 있어요. 저 F는 위에 딱 주어졌잖아요. 0 되는 게 애초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럼 저기다가 이거 F는 날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F가 2개, 3개 붙이는, 3개, 4개 붙이는, 100개, 101개 붙이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F 하나 더 붙여놓으니까 애들은 뭐야? F에 뭐 붙었어? F 2개야? 4차야? 이렇게 헷갈려요. 그거를 못 봤다. 1번 문제를 읽어라. 함수가 나오면 항상 해석하고 넘어가라. 왜? 함수를 줬잖아. 두 번째, 존재한다라는 말을 못 봤다는 건 발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밑에에 대해서 극한값이 0분의 0일 때, 분모가 0일 때 문제가 된다는 걸 너가 몰랐다면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수투는 저 0분의 0꼴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해라? 0분의 0꼴이다를 알았어. x제곱이 있으니까 분모는 x를 2개까지 가져도 된다. 까지가 수투. 학생 듣겠죠? 꼭 들려주세요. 너가 그 밑에를 못 풀었어? 그건 수투가 아니라 고일 거예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근을 갖는다 만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회 때 수학 문제 안 들고 들어와요. 근데 모평이라서 꼭 봤으면 좋겠어서. 왜? 그것만 알면 저 13번 정도, 14번 정도를 그냥 1, 2분으로 팍팍팍 풀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내고 있어요. 이거 제 기준 아니에요. 진짜로 한 2등급 정도 우리 애가 맞고 있다. 저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 마지막 15번, 22번
그리고 22번도 좀 쉬웠거든요. 선생님들 물어보세요. 다 쉽다고 할 거예요. 15번, 22번보다는 21번. 그리고 28, 29, 30 요 싸움이었어요. 그거 빼고 5개 빼고는 어머니 진짜 다 맞출 수 있어요. 얘가 3등급이어도 거기까지 맞출 수 있고요. 4등급도 노력하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5개는 4등급이다. 5개 버리고 맞추면 땡큐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습니다. 꼭 전달해 주세요. 자, 요것도 읽어보라고 한번 쭉 보여주세요. 연습량 구조. 이것도 이게 마지막 30번인데 아이 보면 알 거예요. 보여주세요. 확통하는 친구들, 미적하는 친구들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많이 넣었죠. 꼭 보여주세요. 아이한테 보여주시고요. 자, 모평 이후에 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제 어차피 애들이 했을 거니까 해설 강의 들으면서 오답을 하시고요. 풀이 과정을 지우지 말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생각을 못했는지 적으라고 해주세요.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써야지 내 생각이 확고히 명확히 되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지가 알아야 그걸 채워요. 그래서 다시 풀지 말고 다시 푸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못했는지 잘했는지 뭘 생각하지 못했는지 어디가 문제였는지를 체크하고 그걸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무슨 발상을 해야 하는지 적는 거예요. 요거까지가 9월 모평 끝나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요. 저걸 기반으로 마지막 파이널 때 저는 조금만 더 아까 설명해드린 거고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점수대별이에요. 88점에서 100점입니다. 네, 88점에서 100점입니다. 어머님들 저쪽 한 3분에서 5분만 얘기하고 내려갈게요. 88점에서 100점의 친구들은 제가 말했던 웬만한 문제는 잘 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형, 누나, 오빠, 동생이 있어. 아, 동생은 아니죠. 형, 누나, 오빠 있어요. 걔네들과 같은 동급의 점수대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때가 훨씬 어려웠어요. 지금은 요 정도 때다. 그러면 기출 잘했어요. 수특수한 잘 풀 겁니다. 기존에 하던 거 하게 해주세요. 엔제 풀고요. 파이널 풀고요. 열심히 문제 풀면 됩니다. 개념도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가 어디가 약한지 알 겁니다. 마지막 3개 맞춘 학생들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84점에서 70점대입니다. 2등급대예요. 2등급대, 3등급 위, 초반 2등급대. 친구들은 저 정도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감생심 쓸데없이 괜히 엔제 풀지 말고 기출 아까 말했던 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라고 해주세요. 그게 맞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즉 21번을 보고 작년 기출 9월인데가 생각이 안 났다면 기출을 공부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푼 친구들은 그걸 알아서 풀지 않았어요. 작년 기출과 똑같네 이렇게 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풀어야지 이러고 맞췄어요. 그러니까 70점대까지 84점은 엔간한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부터 하고 그것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엄마 그럼 그것만 하면 돼? 아니에요. 그게 기본.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풀거나 너무 어렵지 않은 엔제를 풀거나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거 자꾸 접해보는 게 맞아요. 그게 84에서 70점대예요. 밑에 60에서 50점대 친구들은 뭐 어차피 버릴 거기는 해요. 28, 29, 30, 15, 20이 버려도 20점 버리니까 그거 80점부터 시작이거든요. 저 친구들이라면 10점에서 15점 올리는 게 목표겠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출만 풀라고 해주세요. 기출 중에 킬러 4점은 전부 다 배제해도 됩니다. 전부 다 배제하고 기출 3점, 쉬운 4점까지만 달달달 수능 끝날 때까지. 그럼 무조건 70점대까지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욕심내지 말고 괜히 파이널 푼다고. 저 친구들은 파이널 100분 중에 거의 대부분의 50분의 시간은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괜히 파이널 푼다고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엔제 어려운 거 푼다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왜냐면 푸는 멋만 내는 거예요. 내가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기출 3점, 4점 쉬운 것까지 그리고 어려운 킬러 빼고 그것만 달달달. 그럼 무조건 점수가 70점까지 올라가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점수 무조건 올라가고요. 제가 2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내려갈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 전달하고 싶은 거는 끝났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얘기를 좀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합성함수 파악하기나 수투 발문 아까 그런 발문 있죠. 특강을 하루하루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종이에다가 좀 써놨고요. 아까 발문 분석법은 아까 제가 존재한다. 그럼 너네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삼각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발문 분석법이고요. 합성함수 파악하기는 30번 문제들이 합성함수고요. 이걸 간결하게 푸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합성함수 파악하기입니다. 저기는 30번 문제의 난이도고요. 밑에는 그냥 공통. 우리 애가 지금 2등급, 3등급 정도야. 어떻게든 마지막에 이거 잘 끌어올리고 싶어. 14번, 15번, 13번 맞추게 하고 싶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제가 2가지.
아이들한테 맨날 말하는 건데요. 첫 번째, 양치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예요. 왜냐? 양치기는 누가 그 말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양치기의 어감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연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김연아 너무 스케이팅 잘 타죠. 손흥민 축구 너무 잘합니다. 근데 손흥민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나서 또 볼 차는 연습을 안 할까요? 매일 하겠죠. 수학은 연습이어야 돼요. 즉 어떤 뭐를 할 때 도달하려면 연습량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양치기는 양을 쳐내는 게 아니라 많이 풀어내는 거예요. 공부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어른들이, 아이들이 양치기라고 하니까 이게 나쁘다라고 어감이 붙는 거예요. 양치기가 아니라 연습이에요. 그걸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쉬운 거 2점, 3점이나 막 풀어내고 동그라미 치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양치기가 되는 거지, 내가 풀어야 되는 적정한 난이도를 계속 잘 끊임없이 꾸준히 풀어내는 건 연습이지 양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치기를 나쁘게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다 연습을 통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개념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수학은 활용 능력을 요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50점, 60점 있죠. 50점, 60점 친구들 해설지를 보게 해주세요. 첨삭은 왜 하냐면요, 얘가 얼마나 더럽게 풀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2등급도 그래요. 왜 시간이 부족할까요? 풀이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풀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좋은 풀이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의 역할은 없어요. 좋은 풀이가 있고 나이스한 풀이가 있고요. 그거는 교육과정 벗어나지 않게 개념에 알맞게 적절하게 아주 좋게 풀어내는 풀이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어머님 해설지에는 없어요. 시중 문제집 해설지에는 없어요. 그럼 시중 문제집을 쓰는 사람들이 멍청한가? 아니죠.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 강사는 똑똑하고 문제집 쓴 사람들은 저런 풀이밖에 못해? 아닙니다. 문제집 쓴 분들은 너무나도 똑똑하신 분들인데 시중에 출판하는 책들의 해설은 제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에서 서술돼 있는 거, 증감표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비율관계나 이렇게 함수의 특징을 통해서 일반화시킨 것들을 뭐 하게 되냐면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의 해설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살 거면 엔간하면 인간교재를 사라. 왜냐하면 인간교재들은 제한이 없어요.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회사 책임도 아닙니다.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 풀이들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아이들이 왜 성적이 안 오르냐면요, 수학은 좋은 해설이 있는데 그 해설을 줄줄줄줄줄 나열하는 해설. 잘하는 친구들 보면 해설이 짧죠. 암산이 아니에요, 어머니. 암산이 아니라 개념을 통해서 압축된 풀이를 보는 거예요. 압축된 것도 아니고 아까 그 0분의 0꼴 이런 거 있죠. 그걸 가지고 하는 건데 해설지는 식으로 남발되는 풀이를 쓸 수밖에 없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모의고사는 어쩔 수 없이 글로 된 해설을 넣어요. 그래서 저는 손해설을 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 점수가 어느 순간부터 딱 막힌다. 70점이다. 60점이다. 80점 이 정도 친구들은 잘합니다. 70점, 60점 이 정도 되면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 풀이를 흡수하느냐 마느냐가 점수 차이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거 두 가지는 설명회 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서 여기까지고요. 자, 안에 잘 써놨으니까 꼭 학생 좀 요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